500여 년 전, 이 땅 조선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나라의 근간마저 흔들리던 시절, 만약 한 왕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과학이라는 보이지 않는 칼을 뽑아 들었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서사의 시작을 함께 마주할 겁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을 꽃피웠던 조선의 이야기는 단순히 번뜩이는 발명품들이 줄지어 등장하는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백성을 향한 한 왕의 뜨거운 사랑과 흔들림 없는 집념이 빚어낸 살아 숨쉬는 위대한 드라마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젊은 왕의 깊은 통찰력과 결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어떻게 나라의 뿌리를 뒤흔들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후대까지 영원히 이어질 혁신을 이끌어냈을까요? 그 숨겨진 역사적 비밀과 가슴 벅찬 감동의 여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 세종이 막 즉위했던 그 시절은 결코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참담했죠. 백성들의 삶은 고달픔의 연속이었고 나라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드넓은 농토는 가뭄과 홍수에 시달리며 황폐해져 갔고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의 얼굴에는 희망 대신 그늘만 가득했습니다. 농업 생산성은 늘 부족했고 이는 곧 백성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곡식이 모자라 아우성치는 백성들의 모습은 젊은 왕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을 겁니다. 게다가 조선은 하늘의 움직임을 읽는 중요한 역법이나 천문 관측 기술마저 이웃나라인 명나라에 의존해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준 없이 남의 것을 빌려 쓰는 상황은 국가의 자주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농사 시기를 놓치게 하여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죠. 관료들조차 명나라의 역법을 맹목적으로 따르며 그 한계에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식의 불균형 또한 심각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백성은 극히 드물었고 지식은 오직 소수 특권층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습니다. 백성들의 문해율이 낮다는 것은 곧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큰 제약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으니까요. 이러한 위기의 시대 속에서 젊은 세종은 밤늦도록 책을 읽고 또 읽으며 깊은 고뇌에 잠겼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끊임없이 찾았을 겁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열쇠는 바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과학이라는 사실을요. 과학기술이야말로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고 백성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그는 이 새로운 비전을 품고 기존의 관습과 통념을 뛰어넘는 위대한 변화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있던 집현전 학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왕의 눈빛에는 단호하면서도 뜨거운 의지가 가득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고 백성들의 삶에 희망을 선물하게 될 위대한 과학기술 혁명의 서막이었죠. 이제 지식의 씨앗을 뿌릴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씨앗을 뿌릴 준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의 부름에 응한 집현전 학자들은 어쩌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시간 관습과 유교 경전에 갇혀있던 사고의 틀을 깨고 보이지 않는 과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대왕은 흔들림 없었죠. 그는 조선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학자들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곳을 넘어 집현전은 이제 국가의 모든 문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대한 연구소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밤낮 없이 불이 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학자들은 기존의 지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 씨름했죠. 가장 시급했던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역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는 한양의 지리적 위치와는 맞지 않아 절기나 해와 달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농경사회였던 조선에게 정확한 시간과 절기 예측은
백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였으니 세종은 독자적인 역법을 만들 것을 강력히 지시합니다. 학자들은 중국과 아라비아의 천문학 자료를 섭렵하며 조선의 하늘에 맞는 새로운 달력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죠. 또한 세종은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할 정밀한 기계와 시간을 측정할 장치들을 만들 것을 명령합니다. 혼천이와 간의 같은 천문 관측기구는 물론 물의 흐름으로 시간을 알리는 자경루와 해시계인 앙부일구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였죠.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기술력과 장인들의 역량을 총집결해야 하는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던 셈이죠. 학자들은 이론을 정립하고 장인들은 그 이론을 실제 기계로 구현하기 위해 밤샘 작업을 이어갔을 겁니다. 톱니바퀴 하나, 눈금 하나에도 오차가 없도록 정교함의 한계를 시험하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비단 천문학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의 발전 역시 세종의 중요한 관심사였죠. 그는 기존 활자의 단점을 보완하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책을 찍어낼 수 있는 갑인자를 개발하게 합니다. 이는 지식을 더 널리 보급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이처럼 세종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의 씨앗을 뿌리며 조선이 자주적인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 중에서도 세종대왕의 가장 위대한 집념이자 백성을 향한 사랑의 결정체는 바로 훈민정음 창제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백성들은 글을 몰라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지식을 배우거나 서로의 마음을 전할 수도 없었죠. 세종은 이러한 현실을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렵고 복잡한 한자 대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우리만의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이 결심은 기존의 지배층과 유학자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오랜 세월 사용해온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는 것은 오랑캐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조선의 정체성을 흔들고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라며 격렬하게 저항했죠. 왕이 직접 나서서 글자를 만든다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게 여기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그는 굳건한 의지로 창제 작업을 밀고 나갔습니다. 신하들의 반대에 밤늦도록 논쟁을 벌이면서도 오직 백성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뜨거운 애민 정신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죠. 그는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하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을 겁니다. 인간의 발음 기관을 연구하고 소리의 원리를 파고들며 마침내 28자의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 훈민정음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입과 귀가 되어줄 진정한 소통의 도구였죠. 이처럼 세종대왕은 지식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저항에 부딪혔지만 오직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이 씨앗들이 어떤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지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찬란한 결실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세종대왕이 뿌린 지식의 씨앗들은 놀라운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고 조선 팔도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는 백성의 고된 삶을 어루만지고 나라의 근간을 튼튼히 다지는 혁신의 바람을 불러왔죠. 왕의 깊은 해안과 끊임없는 노력이 이제 비로소 찬란한 빛을 발하며 백성들의 얼굴에 희망의 미소를 선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찾아온 곳은 바로 백성의 삶과 직결된 농업 현장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하늘의 변덕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던 농부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세종대왕은 하늘의 눈물을 헤아리는 듯한 지혜로운 도구를 마련해 주었으니 그것이 바로 조선의 들판의 풍요를 약속한 츠국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 도구인 츠국이는 단순히 비의 양을 재는 기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하늘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는 희망의 상징이었죠. 빗물을 정확히 기록하고 통계를 내면서 조선의 농업 생산성은 눈부시게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이제 더 이상 막연한 불안감에 떨 필요가 없었죠. 츠국이 옆에서 다음 계절의 풍년을 기약하며 환하게 웃음 짓는 백성들의 얼굴에서 세종대왕의 뜨거운 애민 정신이 고스란히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읽는 지혜는
역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명나라의 달력에 의존해야만 했던 조선은 세종대왕의 지시 아래 독자적인 역법, 즉 칠정산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칠정산은 한양을 기준으로 해와 달, 그리고 5행성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계산해냈죠. 이제 조선은 더 이상 외국의 역법에 기대지 않고도 정확한 시간과 절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의 중요한 의례를 정확히 정할 수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달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농번기를 정확히 알고 씨앗을 뿌리고 추수할 수 있었고 관료들은 나라의 기틀이 더욱 굳건해졌음을 실감하며 자긍심을 느꼈을 겁니다. 하늘의 이치를 스스로 깨달아 나라의 주체성을 확립한 위대한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지식의 문턱을 낮추고 백성 모두에게 배움의 기회를 선사한 훈민정음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전에는 소수만이 누리던 글자의 권력이 이제는 모든 백성에게 활짝 열린 것이죠. 나라 말씀이 둥기게 달아로 시작하는 그 글자는 백성들의 귀를 열고 입을 틔워주는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어려운 한자를 몰라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고 지식의 세계에서 소외되었던 수많은 백성이 이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직접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안부 편지를 쓰고 자식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며 농업기술을 익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백성들의 모습은 그 자체로 감동적인 변화였죠. 온 백성이 글을 깨치면서 지식은 폭발적으로 확산되었고 조선 사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활력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꽃피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까요?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국방력 또한 세종대왕의 과학적 통찰력 아래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최무선 장군이 개발한 화약기술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켜 다양한 종류의 화포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했죠. 신기전과 같은 비행 병기부터 천자총통, 지자총통 같은 강력한 화포들은 조선의 국방을 든든히 지켜주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화포들은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국경을 수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강력한 화력 앞에 왜구와 여진족은 더 이상 조선을 넘볼 수 없었죠. 평화로운 농토를 일구던 백성들은 든든한 국방력 덕분에 비로소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지식의 힘으로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굳건한 방패까지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처럼 세종대왕의 과학기술 투자는 단순한 발명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치국이로 풍년을 기약하고 칠정산으로 시간을 지배하며 훈민정음으로 지식을 나누고 강력한 화포로 나라를 지켜냈죠. 그의 혁신은 백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조선 사회 전체의 희망과 자긍심을 불어넣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 비로소 환한 미소가 번지고 나라의 곳간이 차오르며 조선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구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오직 백성을 위한 세종대왕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이러한 깊은 애정과 탁월한 통찰력은 그의 시대에만 머물지 않고 찬란한 유산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죠. 그가 남긴 것은 단순히 몇 가지 뛰어난 발명품의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다지며 후대에도 이어질 자주적인 정신을 심어준 거대한 철학의 결정체였죠.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모든 백성의 행복을 동시에 이루려 했던 그의 원대한 비전은 무려 5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위엄 있는 세종대왕의 동상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단순한 과거의 위대한 인물을 넘어섭니다. 그 조각상 속 깊은 눈빛에서는 백성을 향한 한없는 사랑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불굴의 의지가 느껴지곤 하죠.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첨단 과학기술 발전 뒤에는 어쩌면 세종대왕이 뿌렸던 혁신의 씨앗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닐까요? 우리 선조들이 하늘의 이치를 읽고 땅을 개척하며 모든 이에게 지식을 나누려 했던 그 숭고한 정신이 오늘날 반도체와 인공지능, 우주기술 같은 최첨단 산업으로 활짝 꽃 피우는 모습을 보면 시대를 초월한 그의 영향력을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훈민정음은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당당히 등재되어 그 우수성을 만방에 알리고 있죠. 이는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창제한 것을 넘어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지식을 습득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려 했던 세종대왕의 민주적이고 평등한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한글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언어학적 영감을 주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이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어록 속에는 그의 깊은 통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는 그의 말씀은 기술 발전이 결국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그의 굳건한 신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서도 늘 백성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애민 정신이야말로 그가 이룩한 모든 과학기술 혁신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되짚는 위인전으로만 기억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하여 백성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했던 그의 위대한 리더십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귀중한 지혜와 용기를 선물합니다. 기후변화, 팬데믹의 위협, 급변하는 기술 격차 등 현대사회의 수많은 난제들 속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의 통찰력과 불굴의 의지로부터 깊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기술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이 모든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까요? 세종대왕의 시대정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감동적인 답을 제시합니다. 즉, 기술은 오직 사람을 향할 때, 모든 백성의 삶을 풍요롭고 이롭게 만들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그의 위대한 유산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결코 변치 않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